임의로 개인적으로 쓸 영상이고, 여러분들이 영상에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이거 찍는 거에 대해서 많이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죠? 선생님도 그 강의하는 걸 자꾸 찍어 놓으면 이게 만약에 필요하면 여러분들 선생님 개인 유튜브 계정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보고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들이 많아지면 여러분들이 선생님 유튜브에 개인적으로 들어가서 그냥 보면 되는 거니까 지금 영상이 한 80개 정도 돼요. 거기에 뭐 수투도 있고 수하도 있고 수상도 있고 중상도 심화도 있고 A급 문제풀이 뭐 3학년 1학기 거 2차 3학년 1학기 2차 검정식 2차 함수에 대한 개념 설명도 있고 찾아보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 되고요. 만약에 선생님 유튜브 들어와서 필요한 걸 보려고 할 의향이면 선생님한테 확인해가지고 보고 뭐 구독해가지고 새로운 영상이 뜰 때마다 보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이 영상은 입시반 영상이라서 일단은 여러분들 그거에 올릴지 아니면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뭐 유튜브나 아니면 다른 이렇게 안 온 학생들 중에 누군가가 왔을 때 요거 개념 정리를 한번 보여줄 요령을 쓸 수 있을지로 선생님이 선택해가지고 활용하려고 찍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면접 이론 수학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토요일 면접 실습을 해보면 있잖아요. 막히죠. 그쵸? 뭐 때문에 막혔어요? 개념. 본인이 스스로 머리가 나빠서 막혔나요? 이거 머리가 나빠서 막힐 만한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문제냐?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막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 목동이나 대치동이나 저기 안양 가면은 평촌이나 뭐 이런 동네를 가면 우리나라 사교육에 가장 크게 이렇게 그 부흥하는 쪽, 그 목동, 어디야? 대치동, 그다음에 이제 안양 평촌 같은 데 가면 이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몰라가지고 못한다는 한 얘기를 절감하는 게 어떤 친구들은 내용 기가 막히게 알아요. 선생님보다 더 잘 알고 또 문제도 기가 막히게 푸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굉장히 뛰어나고 내용적으로는 부분도 잘 인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학생들은 내신만 이렇게 계속 간단 말이야. 내신만 이렇게 계속 가면 물론 내신만 하면 교과서에 있는 내용 잘 알아요. 근데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 문제집에 있는 내용하고 완전히 일치하거나 문제집에 있는 내용이 교과서에 다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당 부분이 응용되거나 심어된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황에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요. 내신만 했을 경우에. 그래서 이제 특히 그게 이제 지방에서 올라오는 친구들이 유난히 심한 이유가 지방에 있을수록 학원에 의존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책을 사서 보거나 아니면 학교 수업에 최대한 충실하게 내신 관리를 하기 때문에 어떤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약간이라도 심화된 수학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또는 정리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어느 정도 정리를 하기 위해서 요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래서 이제 오늘 첫 시간으로는요, 챕터 1으로 원의 성질을 갈 거예요. 출발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아주 쉬운 얘기로부터 근데 이제 중3 내용 위주로 가겠죠. 그리고 결말은 어디까지? OL 과정에 나오는 원의 방정식 뭐 이런 거 얘기까지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게요. 있죠? OL 과정 해봤나요? 네. 해보면 원의 성질에서 꽤 얘기할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합니다. 그럼 고등과정이 면접할 때 이게 나오냐? 그걸 대놓고 이렇게 질문하지 않아요. 또 그거를 질문하지 않아도 질문할 건 무수히 많아요. 근데 그래도 알아두면 좋은 게 어떤 이런
분야별로 연계성의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분야별로 연계성 말고도 내가 이런 원에 대한 것을 보는 눈이 조금 더 넓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첫 번째 이제 나오는 게, 이거는, 큰 1번으로 하고, 자, 원과 직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어요. 자, 간략한 내용들은 그냥 굳이 막 이렇게 막 사사건건 다 얘기하지 않고, 탁탁탁 짚고만 넘어갈게요. 자, 중3에 나오는 원과 직선에 대한 얘기예요. 중3 과정에. 자, 원이 있어요. 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현에다가 원의 중심으로부터 현 AB에 수선을 내리면 있잖아요. 얘를 어떻게 해요? 2등분 합니다. 선생님이 얘기했죠? 왜 그렇죠? 라고 늘 질문을 하고 했죠. 왜 그렇죠? 이거 반지름이고요. 이거 반지름이에요. 그러면 월 H 무슨 합동? S 합동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OHS 합동으로 뭐가 여기에다 수선 내리면 요 길이가 같아진다. 중심으로부터 현에 수선을 내리면 현을 2등분한다. 그럼 거꾸로도 얘기할 수 있죠. 현의 입장에서 보면 현의 중점을 통과하면서 중심을 통과하면 얘는 뭐예요? 수직합니다. 중점이라는 얘기 나왔고 중심을 통과하면 수직합니다가 결론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현의 입장에서 보면. 그 다음 이거 짜가지고 가면 두 번째 하나의 원에서 또는 같은 반지름을 갖는 두 개의 원에서 원의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가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칩시다. 또 여기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 거리가 D라고 합시다. 같은 거리가. 그러면 요 AB와 CD라는 선분의 길이는 같습니다. 또 묻습니다. 왜 그렇죠? R이고요. D 같고 C가 같아요. 그러면 R, H, S 이게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RHS 합동이기 때문에 이 길이가 같으면 중심부터 수선을 내리면 2등분 한다 했으니까 이 길이도 같고 이 길이도 같아지니까 결국에는 선분 AB와 선분 CD가 같은 길이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죠? 물론 이런 게 뭐 면접에서 나오지는 않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기본적인 거 그러니까 내가 기본이 안 돼 있거나 기초가 안 돼 있는 게 바닥에 드러나면 안 된다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하면 안 돼요.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요거는 이제 중1 과정에서도 충분히 나오는 얘기인데 원의 중심에서 만들어지는 중심각 그러니까 중심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이 호에 대한 각을 우리는 중심각이라고 부르죠. 만약에 중심각의 크기가 같으면 우리는 모두 같다고 했어요? 호의 길이도 같다 그랬어. 그렇죠? 그리고 중심각이 같으면 뭐의 길이도 같아요? 현의 길이도 같아요. 현의 길이가 같은 거는요. RR하고 RR 그러면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은요. SAS 합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거예요. 또 중심각의 크기에 뭐가 호의 길이는 비례합니다. 그죠? 근데 현의 길이는 비례하지 않습니다. 비례하지 않는 거 증명해 보세요.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요거와 같은 크기의 각을 여기다 이렇게 붙여요. 그럼 현이 이렇게 그어지겠죠? 그러면은 이중심각에 대한 현은 요거예요. 근데 요중심각이나 요중심각에 대한 현은 요것이나 요거예요. 만약에 비례한다 치면 중심각이 2배가 되면 현의 길이도 이렇게 2배가 돼야죠. 근데 우리는 현을 어떻게 잡아요? 이렇게 잡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삼각형 결정 조건에서 얘 더하기 얘는 반드시 얘보다 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두 개 합친 게 얘랑 같을 수가 절대 없게 되겠죠.
그죠?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선생님 얘기할 때는 거의 다 논리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면접 볼 때, 대학 볼 때도 논리적인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왜 그렇지? 이유는 뭐고요?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은 이렇습니다가 순서가 되게 계속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을 내고 설명을 해도 좋고요. 설명을 하고 결론을 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상대방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상대방의 주의를 끌게 하기 위해서는 결론 먼저 던져놓고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효율적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하는 게 사회나 국어에서의 면접하고 수학에서 면접은 또 다르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국어에서 면접 볼 때는 뭐 이유를 대고 결론을 이렇게 내면 됩니다라고 만약에 배웠다고 치면 내가 국어 선생님이 아니니까, 수학에서는 효율적으로 이렇게 답을 해주기 위해서는 결론 던져놓고 왜 그렇죠? 라고 주면은 이러합니다. 아니면은 그 이유는 이렇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된다. 알겠죠? 이제 두 번째, 이거는 원의 중심과 형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이제 거기에 원의 접선이라는 얘기가 2번으로 나오는데 이거를 4번으로 바꿔가지고 표현을 할게요. 자, 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요. 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원 외부의 한 점 P에서 이렇게 보일 수 있는 이 원과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요 성분을 우리는 접선이라고 부르죠. 그럼 원 외부의 한 점에서 원했다고 했으면 접선은 몇 개까지 가능해요? 2개까지 가능해요. 어떻게? 요렇게. 그렇죠? 맞죠? 그래서 원의 중심으로부터 접점에 이렇게 연결해서 성분을 그어보면요, 뭐 접선과 반지름은 항상 수직하게 만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접선과 반지름은 항상 수직하게 만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보조선을 그려놓고 나면 요거 길이 같고 요거 공통이고 직각이니까 R, H, S 합동이 되는 거예요.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은. 그럼 결론은 뭐가 같아져요? 요 변의 길이 성분 AP, 요 변의 길이 성분 BP가 길이가 같아진다. 그래서 원 외부의 한 점에서 그 두 개의 접선의 길이는 어떻다? 같다. 그래서 AP 이거를 BP와 같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은요, 이거 알고 알면 이거 길이도 구할 수 있고요. 근데 이걸 안 가르쳐 주는 때부터 여러분들이 찾아가지고 직각을 찾아가지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죠?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접선에 대한 얘기가 뒤에 한 번 더 나오긴 하겠지만, 2개의 원에 걸쳐 있는 접선, 즉 두 원에 공통으로 접선이 되는 애, 공통 외접선이나 공통 내접선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원이 2개가 필요하겠죠? 그쵸? 그래서 바깥쪽으로 2개의 원에 바깥쪽으로 이렇게 접하도록 큰 요 접선을 우리는 공통 외접선이라고 부르고요. 공통 외접선이라고 부르고, 두 원의 사이를 이렇게 가르고서 잡아놓은 요거를 우리는 공통 내접선이라고 불러요. 근데 공통 내접선은 여기도 하나 있을 수 있지만 어디 하나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에도 하나 있을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공통 외접선은 2개, 공통 내접선도 2개가 가능합니다. 자, 이것도 이제 원의 위치 관계에 따라 공통 내접선과 외접선이 개수가 달라져요. 두 원이 따로 떨어져 있을 때는 하나, 둘, 셋, 4개가 가능해요. 공통의 접선, 외접선이든 내접선이든 간에 공통의 접선이 4개가 나옵니다. 그럼 만약에 두 원이 이렇게 외접하고 있으면 하나, 둘, 셋.
당연하죠? 이건 아마 내용이 없을 테니까 적어두는 게 좋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원이 일부가 이렇게 걸쳐 있을 때는 이렇게 몇 개? 두 개가 가능하겠죠. 선생님 여기 사이에 이렇게 그으면 안 되나요? 이건 접선이 아니라 할선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요거와 여기 이제 원이 안으로 이렇게 해서 두 원이 내접하는 상황일 때는 공통 외접선 한 개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원의 중심이 같은 상황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두 원의 중심이 같은 두 원을 뭐라고 불러요? 같은 동, 중심, 심, 원, 동, 심, 원이에요. 두 원은. 알겠죠? 동심, 원입니다. 이런 용어들을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나왔을 때 꼭 바르게 외워두세요. 그렇죠?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수학을 공부하든 뭐 경시 수학을 내가 보고 싶어가지고 한번 써가지고 보든 간에 보는데 이런 말들 막 나와.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하면 그 책 자체를 볼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들을 꼭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동심할 때는 접선 자체가 없어요. 공통 접선 자체가 없어요. 그렇죠? 이런 거 이게 이제 내용이 추가되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 약간 좀 사설로 이렇게 좀 빠진 내용이고요. 공통 외접선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차이가 많이 나서 좀 그게 보니까 네. 크기 차이가 좀 있도록 하고 5원이고요. 여기가 5원이고요. 우리가요 중심 사이의 거리를 보통은 D라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중심 사이의 거리. 그리고 지금 공통 외접선의 길이를 구하는 거니까요. 공통 외접선을 이렇게 그어봅시다. 여기 접선, 여기 접선에서 이렇게 그어놓은 상태에서 안지름은 이렇게 직각으로 그어질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안지름 R1, R2고 R1과 R2에서 얘가 크다고 가정을 한 상태에서 구하는 겁니다.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어디로?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 평행하게 이렇게 그어보면 이것도 직각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 거리는 뭐라고 표시가 되겠어요? 두 길이의 차죠? 그래서 R1 대기 R2를 표시가 될 거예요.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 접선의 길이 L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뭐 직각삼각형 나왔으니까 뭘 쓸 수 있어요? D의 제곱 B변이에요. 이거는 L의 제곱 더하기 R1 R2의 제곱같이 구할 수 있고요. 이걸 보고 싶은 거니까 L은 루트 요거 넘기는 거니까 D제곱 빼기 R1 R2의 제곱까지 이렇게 구해갑니다. 됐죠? 뭐 숫자를 넣어서 생각해보면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8이고요. 여기가 뭐 3이고요. 이 길이 L을 구하려고 하는데 중심 사이의 거리가 13이라고 합시다. 13이라고 합시다. 여기 직각, 여기 직각이고요. 이렇게 구해보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지만 여기가 얼마의 5임을 알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삼각형? 이런 직각 삼각형을 생각해서 그 공통 외접선의 길이 L을 어떻게 피타고라스에 쓰죠. 169에서 25 빼면 144니까 12로 이렇게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걸 공식으로 만들어서 저렇게 알려줬지만 사실은 이렇게 그려볼 줄만 알면 어때요? 굳이 공식 외울 필요도 없지만 일단 외워두는 게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는 도움이 많이 돼요. 자, 이게 공통 외접선에 관련된 내용. 자, 그 다음에 공통 내접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공통 내접선이면 중심 이렇게 해서 요거 R1 요거 R2 이렇게 놓고서 중심으로부터 중심까지 거리를 뭐라고 한다고요? B라고 한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연장해서 이것과 평행하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조선을 그어요. 그럼 여기도 역시 평행하게 그었기 때문에 직각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그대로 오니까 R2가 됩니다. 그죠? 그럼 우리는 뭘 볼 수 있어요? 이러한 직각삼각형을 볼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L이고요. 이 길이는 R1과 RT의 길이가 합쳐진 얘고요. 그쵸? 여기가 D입니다. 그럼 결과는 얘도 L은 루트 D제곱 마이너스 R1 플러스 R2의 제곱 같은 식이 만들어져요. 방식은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공통 외접선에 대한 얘기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3 과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와 원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2, 3학년 과정이 그 2학기 도형 과정이 막 뒤죽박죽으로 위로 올리고 밑으로 내리고 하면서 어렵게 내신에서 어렵게 낼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3학년 과정까지 다 안다고 하는 상태에서 만약에 문제를 낸다고 하면 이게 다 들어가는 내용들이에요. 왜? 2학년 때는 루트를 모르기 때문에 이걸 못하고요. 그쵸? 3학년 때 막 배울 때는 이 내용 하기보다 그냥 원의 성질 내신에서 원의 성질 그 내용 배우기 바빠요. 그냥 결국에는 학교 내신에서는 이거 자체를 질문하기 쉽지가 않죠. 결국에는 이런 내용들은 고등과정은 넘어가서 질문하거나 아니면 어디서 질문해? 이런 입시를 보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통합으로 뭔가를 질문할 때는 니네 다 배웠잖아 하고 얼마든지 질문할 수 있는 내용. 그죠? 자, 이제 공통 외접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뒷페이지 넘어가세요. 원과 접선의 기본 도형에서 지금부터 나오는 얘기는 원과 접선의 기본 도형. 지금 나오는 얘기는 중2 과정과 관련된 것들이 되게 많아요. 중2 과정하고. 자, 첫 번째. 외심이라고 부르면 우리는 뭐예요, 외심이? 어떤 도형의? 외접원의 중심. 그쵸? 외접원의 중심. 우리가 삼각형에서 외심이라고 그러면 무엇의 입장에서 봤냐면 삼각형이 주인이 돼서 원을 바라본 거야. 그쵸? 그쵸? 그런데 중3 과정에서는 뭐 원의 입장에서 삼각형을 바라보는 거야. 원의 입장에서. 아주 내신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 거는 그럼 내접원의 중심이 되겠죠? 그러면은 원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원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밖에 있는 어떤 삼각형의 변은 무엇으로 표현돼요? 원의 입장에서는 접선으로 표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삼각형의 입장에서 봤느냐 아니면 원의 입장에서 봤느냐에 따라서 입장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과정에서는 이런 삼각형이 거기에 내접하는 삼각형을 찾기 위해서 작도를 어떻게 했어요? 내접하는 작도. 내접하는 작도. 각의 이등분선을 했죠? 그쵸? 이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을 찾았어요. 그쵸? 내심 I를 이렇게 찾았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왜 이렇게 작도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둔 책이 있나요? 교과서에서도 2학년과에서는 이거 설명 이렇게 안 했을 거려나? 그쵸? 설명 안 했죠. 그냥 작도 이렇게 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각의 이등분선 작도 어떻게 해요? 요걸 중심으로 해서 일정한 부분원을 그리고 여기로부터 이렇게 부분 그리고 이 거리하고 동일한 반지름으로 부분원을 이렇게 그리면 교점이 생깁니다. 그럼 이거 이렇게 하면 이거는 각의 이등분선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넘어갔어요. 그죠? 넘어갔어요. 그러면 내심의 작도는 세 내각의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으로 찾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왜 그런지 얘기 안 했는데요. 원의 입장에서 보면 요거 접선이고요. 요거 접선이에요. 그쵸? 그럼 요게 뭐가 되겠어요? 접점이란 말이야. 그럼 접점에다 반지름 그으면 직각, 반지름 그으면 직각인데 왜 뭘 잡으면 각의 이등분선을 잡으면 중심을 통과할까요? 접선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각의 이등분선을 잡으면 중심을 통과해요. 이거 위에 중심이 있다는 사실만 일단 확인한 거야. 그치? 그럼 다른 한 군데서 더 찾았어. 각의 이등분선 하나 더 찾았어. 이거 위에도 중심이 있어. 이거 위에 중심이 있으면서 동시에 이 각의 이등분선 위에 중심이 있으니까 두 각의 이등분선이 만나는 점 자체가 여기에 그려지는 내접원의 중심이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이 내심이 찾아지는 거야. 작가의 원리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설명을 안 했죠. 그쵸? 그래서 지금 설명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입장이 2학년 거 입장, 3학년 거 입장을 따로따로 배우면 두 개의 별개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건 별개의 내용이 아니라 원래는 한 개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내심은 각의 이등분선으로 작도합니다. 왜? 왜냐하면 원의 외부의 접선에서 그은 두 개의 접선의 길이가 같은데 그 같은 길이를 각의 이등분선을 이렇게 그으면 여기에서 그어지는 이 접선 임의의 접점 두 개를 잡고 만들어지는 이런 원의 중심이 그 각의 이등분선 위에 있어야 돼요. 그치? 각의 이등분선이 있어야 돼요. 하고 얘 말고 하나 더 그어보면 이쪽에서도 중심이 있는 것과 이쪽에서도 중심이 있는 곳에 공통점, 즉 교점을 찾으면 얘는 요각과 요각의 공통으로 접하는 그런 원의 중심이 나와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내접원의 중심, 내심이 찾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프린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제 그런 원리로 외부의 한 점으로부터 그은 두 개의 접선의 길이 같습니다. 외부의 한 점으로부터 그은 두 개의 접선의 길이 같습니다. 외부의 한 점으로부터 그은 두 개의 접선의 길이 같습니다. 그래서 접점으로 보면 여기가 x면 여기도 x, 여기가 y면 여기도 y, 여기가 z면 여기가 z 이렇게 됩니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여기가 만약에 7, 8 근데 x값 구하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7, 8 근데 여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접점이면 6일이 x값 구하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여기가 8-x 여기가 x니까 7-x 여기가 7-x 여기가 8-x에서 7-x 더하기
15에서 9빼면 6이죠? 그래서 x 3 이런 식으로 찾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런 얘기고요. 그럼 이게 뭐 삼각형에서만 적용되냐?